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주시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만화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직지의 대모험이라는 직지 만화책을 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로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전국 국공립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시도교육청 등 40여 곳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청주 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다운받아서 감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지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집단 감염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제 하루 청주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돌파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3차 추가 접종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기획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으로 이곳에는 지난 사흘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60명 정도 가까이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안에 무슨 카페리고 휴게실 같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기도 하신데요. 방역수칙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도내 5개 시군의 학교와 사업장 10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12월 셋째 주 집단 발생 감염률은 48%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고리가 많은 청주는 지난 21일 하루 확진자가 7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일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로 옮겨갈 수 있는 60대 이상의 돌파 감염률이 매우 높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이달 들어 청주 70대 확진자 71명 중 70명, 98.6%가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2차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60대 이상 이 확진자 돌파 감염이 한 8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3차 접종을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가족 내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직장과 학교 등으로의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접종과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며 방역 패스 도입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선시하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앞에서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맞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을 받거나 이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자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을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백신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즉 만 12세에서 17세 학생들의 접종률은 66.7%입니다. 최근 학생 감염 양상을 보면 고1과 고2 접종이 시작된 11월 둘째 주 이후 고등학생 감염이 대체로 주당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만 12세에서 15세 접종이 시작된 11월 넷째 주 이후에는 중학생 감염도 꺾이는 추세입니다. 반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집단 감염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에 대해서는 백신 코로나 확진이 좀 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추세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죠. 방역당국은 청소년 감염에서 비롯된 N차 감염,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2월. 방역당국이 아무리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강조해도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충북선대위 발족식에 참여해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을 포함한 전국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에는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의당 충북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인선 두 당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이현주 청주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여성과 기후, 노동, 농민 등 11개 선대본부장의 진용도 꾸려졌습니다.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심상정 후보는 바람잘날 없는 거대 양당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이 시대 정신을 담을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누가 더 최악인지 흠결 경쟁을 하며 대선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선판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시민의 삶과 미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양당 이전 투구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구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이인선 도당위원장,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섰다가 사퇴한 신장식 변호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청주 상당을 포함한 전국의 재보선이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정의당 전원 출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 후보는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과의 정책 협약을 맺은 뒤 고 변희수 하사가 묻혀있는 청주 목령공원을 찾아 애도하고 민노총 충북본부를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를 찾은 김 대표는 대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당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낼 것이며 다만 어떤 후보를 낼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된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문제 많은 후보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면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의 한 장기 임대 아파트가 300대 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당첨자 발표에 계약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데다 공급 신고조차 안 하고 청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장기 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37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302세대를 분양한다며 계약을 적극 권유합니다. 이게 남쪽이잖아요? 남서야. 실제로 이 아파트는 청약 접수 결과 최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어제부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계약금을 빨리 지불하면 각종 혜택이 있다고 부추깁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이 직접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자는 그냥 민간임대주택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사업은 그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스카이포레스트라는 저희 협동조합에서 투자나 대여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청약 당첨자들은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 조합원 모집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모집 공고 보고 그냥 한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충주시도 조합원 모집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에는 공급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급 신고 없이 홍보하고 접수요금을 받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또한 시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겉보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주택 규제를 피한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세금 혜택 등을 내세워 완판 행렬이 이어지자 기존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핏 보기엔 일반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이곳은 음성 혁신도시의 한 산업단지에 전체 27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샤워시설에 개수대, 인덕션 등 취사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고 주택수에 잡히지도 않아 세금에서도 자유롭다고 투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이 좀 많아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교육세는 전혀 없고요. 대출도 180%까지 나오고요. 이 같은 혜택에 270여 세대 전체가 완판됐고 420여 세대가 추가 분양 예정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오피스의 경우 엄연히 사무실 용도라서 만약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인근 오피스텔 업주들은 당장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땅값만 해도 평당 600만 원대에 달하는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으면 10분의 1 수준이라서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내세워 분양이 금방 완판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분양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피스로 들어와서 업무 공간이어야 되는데 주거시설화돼서 불법 주거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 음성구는 사무실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확인된다면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거 개념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불법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며 법망을 피해가는 변종 상품들도 느는 만큼 촘촘한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와 법안 후퇴 논란 속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설과 추석 전후 37일간 청탁금지법의 선물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그런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설과 추석에 한해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천억 원대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 세트에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청탁금지법 완화로 앞으로 예외 인정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불법이고 설과 추석에는 합법이라고 하는 회개한 법 개정이고요. 그동안에 접대 문화나 청탁 문화를 줄여서 공직자의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완화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명절 선물가액 완화 기간을 당초보다 13일 줄어든 25일로 축소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